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화가 나면서도 꼭 알려드려야 할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75세 할아버지가 가짜 공무원에게 350만 원을 속아 넘긴 실화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그 과정을 자세히 말씀드릴 테니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공유해주세요. 우리 가족에게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이 할아버지, 이름을 박종수 할아버지라고 하겠습니다. 박종수 할아버지는 평생을 정말 성실하게 사셨어요. 40년간 한 회사에서 근무하시면서 세금 한 번 밀린 적 없고 법 지키는 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죠. 퇴직 후에는 75세인 지금까지 작은 단독주택에서 부인과 평온한 노후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의 성격을 좀 알아야 이 사기가 어떻게 성공했는지 이해할 수 있어요. 할아버지는 정말 순수하고 성실한 분이에요. 복잡한 일은 어려워하시지만 공무원이나 관공서에서 하는 말은 절대 틀릴 리 없다고 믿으시는 분이죠. 공무원 말씀은 곧 법이다. 이게 할아버지 세대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특히 박종수 할아버지는 더욱 그러셨고요. 그런 할아버지에게 운명을 바꿀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난달 오후 2시쯤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점심을 드시고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실 때였죠. 따르릉, 따르릉.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국세청 체납관리과 김민수 주사입니다. 상대방의 목소리는 30대 남성으로 정말 공무원다운 정중하고 차분한 톤이었어요. 국세청이요?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셨어요. 세금을 밀린 적이 없는데 왜 국세청에서 전화가 왔을까 싶으셨던 거죠. 네, 맞습니다. 혹시 성함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확인 부탁드려도 될까요? 본인 확인을 위해서입니다. 박종수입니다. 주민등록번호는? 할아버지는 의심 없이 개인정보를 알려주셨어요. 국세청에서 전화했다고 하니까 당연히 줘야 한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감사합니다. 00시 009 00동 123번지에 거주하시는 건 맞죠? 네, 맞습니다. 정확한 주소까지 말하자 할아버지는 완전히 믿게 되셨어요. 역시 국세청이구나. 내 정보를 다 알고 있네. 그런데 어르신,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무슨 문제요? 지방세 588만 원이 3년째 체납 상태로 나와 있습니다. 이미 1차, 2차 고지서를 발송했는데 납부가 되지 않아서요. 할아버지는 당황하셨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저는 세금을 밀린 적이 없어요. 어르신께서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간혹 시스템 오류나 우편 분실로 고지서를 못 받으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상대방은 이해한다는 듯이 친절하게 설명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이미 강제징수 절차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오늘이 최종 납부일인데 오늘 중으로 해결하지 않으시면 그럼 어떻게 돼요? 부동산 압류 절차에 들어갑니다. 어르신께서 거주하고 계시는 주택이 압류될 수 있어요. 할아버지는 머리가 하얗게 되셨어요. 집이 압류된다고요? 평생 살던 집을 빼앗긴다는 소리였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행히 제가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하루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때 배경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김 주사님, 박종수 씨 건 어떻게 할까요? 과장님, 지금 본인과 통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도와드리세요. 이 대화를 들으며 할아버지는 완전히 믿게 되셨어요. 정말 국세청이구나. 진짜 공무원들이 내 일을 처리하고 있구나. 사실 이 모든 게 연출이었어요. 사기범들이 미리 준비한 시나리오였죠. 어르신, 지금 588만 원을 즉시 납부하시면 압류를 막을 수 있습니다. 588만 원이요? 그런데 지금 은행이 문 닫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문제예요. 은행 창구는 이미 문 닫았고 ATM으로는 한도 때문에 그 큰 금액을 입금할 수 없어요. 할아버지는 절망적이셨어요. 돈은 있는데 납부할 방법이 없다니. 그런데 특별한 방법이 하나 있긴 합니다. 어떤 방법이요? 긴급 상황에 한해서 편의점 상품권으로 임시 납부를 받고 있어요. 내일 정식으로 세금 납부로 변환해드리는 거죠. 편의점 상품권으로요? 네, 코로나 이후로 비대면 납부 방법이 생겼거든요.
하지만 특별 조치이기 때문에 오늘만 가능합니다. 이것도 완전한 거짓말이었어요. 세금을 상품권으로 낼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없거든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런 걸 모르셨어요. 요즘 세상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가까운 편의점에서 컬처랜드 상품권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구매 후에 상품권 번호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처리해 드릴게요. 588만 원어치를 다 사야 하나요? 아니요. 우선 50만 원어치만 사서 확인해 드릴게요. 시스템에 정상 등록되면 나머지 금액도 순차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50만 원이라니 할아버지에게는 부담이 없는 금액은 아니었지만 집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셨어요. 지금 바로 가서 사와야 하나요? 네, 시간이 정말 촉박합니다. 오늘 6시까지 처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압류 절차가 진행돼요. 시계를 보니 이미 오후 3시. 3시간밖에 남지 않았어요. 제가 계속 대기하고 있을 테니까 상품권 사시는 대로 바로 연락 주세요. 할아버지는 급하게 옷을 갈아입고 근처 편의점으로 향하셨어요. 편의점에 도착해서 50만 원어치 상품권을 사는데 편의점 사장이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할아버지, 이렇게 많은 상품권을 왜 사세요? 혹시 누가 상품권으로 돈을 달라고 했나요? 아니에요. 세금 납부 때문에 사는 거예요. 세금을 상품권으로 낸다고요? 그런 건 없는데. 국세청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요. 편의점 사장은 의심스러워했지만 할아버지가 워낙 확신하시니까 더 이상 말리지 못했어요. 상품권을 산 할아버지는 즉시 전화를 걸었어요. 상품권 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상품권 번호를 알려주세요. 할아버지는 상품권의 일련 번호들을 하나하나 불러주셨어요. 확인되었습니다. 시스템에 등록 중이니까 10분 후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10분 후 전화가 다시 왔어요. 어르신 50만 원이 정상 등록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한 금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얼마나 더 필요한가요? 100만 원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정말 촉박해서 가능하시면 지금 바로. 할아버지는 또다시 편의점으로 달려가셨어요. 이번에는 100만 원어치. 두 번째로 편의점에 오시니까 사장이 더욱 의심스러워했어요. 할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이거 사기 아닌가요? 아니에요. 정말 국세청에서 전화 온 거라고요. 그래도 이상해요. 국세청에 직접 확인해 보세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시간에 쫓기셨어요. 6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집이 압류된다는 생각밖에 없으셨죠. 100만 원어치 상품권을 또 사서 번호를 알려드렸어요. 그런데 30분 후에 또 전화가 왔어요. 어르신, 죄송한데 시스템에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오류요? 네, 마지막으로 200만 원만 더 납부하시면 완전히 해결됩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제 할아버지도 조금 의심스러우셨어요. 계속 금액이 늘어나니까. 정말 마지막인가요? 네, 약속드립니다. 200만 원만 더 하시면 끝이에요. 그리고 과납부된 부분은 내일 환급해 드릴게요. 환급까지 해준다니까 할아버지는 다시 믿으셨어요. 세 번째로 편의점에 가셨을 때는 편의점 사장이 아예 막았어요. 할아버지, 이거 100% 사기예요. 절대 사지 마세요. 그래도 국세청이 상품권으로 세금 받는 일은 절대 없어요. 제가 장담합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들으시지 않았어요. 집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모든 판단력을 마비시켰거든요. 결국 200만 원어치 상품권을 더 사셔서 총 350만 원의 상품권을 사기범들에게 넘겨주셨어요. 그런데 상품권 번호를 다 알려드린 후 갑자기 전화가 끊어졌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어요. 다시 전화를 걸어도 현재 이 번호는 사용하지 않습니다라는 안내만 나왔죠. 그제서야 할아버지는 이상함을 느끼셨어요. 집에 돌아와서 인터넷으로 국세청 전화번호를 찾아서 직접 전화해 보셨어요. 국세청입니다. 저 체납관리과 김민수 주사님 계신가요? 죄송합니다. 저희 체납관리과에는 김민수라는 직원이 없습니다. 그럼 제가 지방세 588만 원 체납했는지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성함과 주민등록번호 말씀해 주세요.
확인 결과 할아버지는 체납한 세금이 단 1원도 없었어요. 오히려 성실납세자로 분류되어 있었죠. 그 순간 할아버지는 깨달으셨어요.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걸. 350만 원을 날린 거였어요.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셨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자신이 어떻게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는지. 마침 그때 아들이 집에 찾아왔어요. 할아버지가 멍하니 앉아 계시는 걸 보고 깜짝 놀랐죠.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모든 상황을 말씀드렸어요. 아들은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똑똑하고 신중하신 아버지가 어떻게 이런 사기에 당하셨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상황을 자세히 듣고 보니 이해가 됐어요. 사기범들이 정말 치밀하고 교묘했던 거예요. 첫째, 할아버지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알고 있었어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까지 다 맞았거든요. 이런 정보는 어디서 구했을까요? 요즘 개인정보 유출이 워낙 많이 일어나서 사기범들이 쉽게 구할 수 있어요. 특히 고령자들의 정보는 더 쉽게 유출되고 있죠. 둘째, 공무원을 완벽하게 흉내냈어요. 말투, 전문용어, 심지어 배경소음까지 진짜 같았거든요. 국세기본법 제85조에 의거하여 강제징수 절차, 체납관리 시스템 이런 전문용어들을 자연스럽게 사용했어요. 셋째, 시간 압박을 줬어요. 오늘까지 6시까지 마지막 기회 이런 말로 할아버지가 차근차근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았죠. 넷째, 가족과의 상의를 차단했어요. 어르신께서 직접 결정하시는 게 좋다. 가족분들 귀찮게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혼자 결정하도록 유도했어요. 다섯째, 단계적으로 금액을 요구했어요. 처음부터 350만 원을 달라고 했다면 할아버지도 의심했을 거예요. 하지만 50만 원부터 시작해서 점점 늘려갔죠. 여섯째, 상품권이라는 방법을 사용했어요. 현금을 직접 보내라고 했다면 더 의심스러웠을 텐데 정부 정책이라면서 상품권 납부라는 그럴듯한 방법을 제시했어요. 일곱째, 환급까지 약속했어요. 관합부된 부분은 환급해드린다며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줬죠. 정말 치밀하고 교묘한 수법이었어요. 아들은 즉시 경찰서에 신고했어요. 하지만 경찰의 답변은 씁쓸했습니다. 요즘 이런 사기가 정말 많아요. 하지만 대부분 해외에서 전화를 걸어서 잡기가 어려워요. 그럼 돈은 못 찾는 건가요? 상품권은 이미 현금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찾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결국 할아버지의 350만 원은 영영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더 큰 상처는 금전적 피해가 아니었어요. 할아버지는 자신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리셨어요. 내가 이렇게 바보였나? 어떻게 이런 뻔한 사기에 속을 수 있지? 스스로를 계속 자책하셨어요. 그리고 세상에 대한 신뢰도 무너졌어요. 이제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하나? 공무원도 믿을 수 없고 전화도 함부로 받을 수 없고. 할아버지는 며칠 동안 우울해하셨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할아버지를 위로하면서도 다른 가족들에게 이런 일이 또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세웠어요. 우선 할아버지께 사기 예방 교육을 했어요. 아버지, 앞으로 이런 전화가 오면 무조건 끊고 저한테 연락하세요. 공무원이라고 해도 개인정보를 묻거나 돈을 요구하면 100% 사기예요. 세금을 상품권으로 내는 방법은 세상에 없어요. 급하다고 해도 하루 정도는 생각할 시간을 가지세요. 그리고 할아버지 핸드폰에 가족들 전화번호를 단축번호로 설정해두고 의심스러운 전화가 오면 즉시 연락하라고 했어요. 또한 편의점 사장님께도 부탁드렸어요. 할아버지가 고액의 상품권을 사려고 하면 가족에게 연락해달라고요. 이런 대책을 세우고 나니 할아버지도 조금씩 안정을 찾으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할아버지 같은 피해자가 정말 많다는 거였어요. 경찰서에서 만난 다른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거의 비슷한 수법이었어요. 세금 체납으로 집이 압류됩니다.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의료비 혜택이 중단됩니다. 연금 체납으로 연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모두 고령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들을 건드리는 수법이었죠. 그리고 모두 상품권으로 임시 납부라는 같은 방법을 사용했어요. 심지어 어떤 할머니는 800만 원을 속아서 넘긴 경우도 있었어요. 이런 사기가 하루에도 수십 건씩 일어나고 있다는 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럼 이런 사기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공무원이 전화로 돈을 요구하는 일은 절대 없다는 걸 기억하세요. 세금 체납이 있으면 우편으로 고지서가 먼저 나가고 전화로는 안내만 할 뿐 돈을 요구하지 않아요. 두 번째, 개인정보를 알고 있다고 해서 진짜 공무원은 아니에요. 요즘은 개인정보 유출이 워낙 많아서 사기범들도 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 세 번째, 오늘까지 지금 즉시라는 시간 압박은 사기의 전형적인 수법이에요. 정말 급한 일이라면 직접 관공서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네 번째, 상품권으로 세금이나 공과금을 내는 방법은 세상에 없어요. 이건 100% 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의심스러운 전화가 오면 일단 끊고 해당 기관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세요. 김민수 주사님이 계신가요? 라고 물어보면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여섯 번째, 중요한 일은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과 상의하세요. 사기범들은 가족과의 상의를 막으려고 하거든요. 일곱 번째, 편의점에서 고액의 상품권을 사려고 할 때 사장이 말리면 들어보세요. 편의점 사장들은 이런 사기에 대해 잘 알고 있어요. 여덟 번째, 녹음을 해두세요. 의심스러운 전화가 오면 녹음하겠습니다라고 말해보세요. 진짜 공무원이라면 상관없다고 할 거고 사기범이라면 당황할 거예요. 아홉 번째, 주변에 이런 일을 알려주세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이런 사기가 있다는 걸 미리 알려드리면 예방할 수 있어요. 열 번째, 만약 사기를 당했다면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돈을 찾기는 어렵지만 수사에 도움이 되고 다른 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 특히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꼭 이런 내용들을 알려드리세요. 그리고 가끔씩 혹시 이상한 전화 받으신 적 없어요? 라고 물어보세요. 사기범들은 계속 새로운 수법을 개발하고 있어요. 코로나 지원금 환급, 디지털 화폐 전환, 통신비 과금 환급. 이런 그럴듯한 명목으로 계속 사기를 치고 있거든요. 하지만 기본 원칙은 같아요. 전화로 개인정보를 묻거나 돈을 요구하면 무조건 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부나 공공기관에서는 절대 상품권이나 비트코인으로 돈을 받지 않아요. 박종수 할아버지는 지금 많이 회복하셨어요. 처음에는 자책하고 우울해하셨지만 이제는 오히려 다른 어르신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일에 앞장서고 계세요. 내가 당한 일을 다른 사람들은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주변 어르신들에게 사기 예방법을 알려주고 계시죠. 그리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졌어요. 이전에는 가족에게 패 끼치기 싫다며 혼자 결정하려고 하셨는데 이제는 작은 일도 가족들과 상의하세요. 이런 전화가 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미리 물어보시는 습관이 생겼어요. 며느리도 할아버지를 더 자주 찾아뵙고 안부를 묻고 혹시 이상한 일은 없는지 확인해드려요. 그리고 할아버지 핸드폰에는 의심스러운 전화 오면 바로 끊고 아들에게 연락하기라는 메모가 붙어 있어요. 할아버지가 직접 붙여놓으신 거예요. 이제는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전화가 오면 바로 끊고 아들에게 연락하신다고 해요. 아들아, 방금 이런 전화가 왔는데 이거 사기지? 이렇게 물어보시면 아들이 네, 사기예요. 잘하셨어요 라고 대답해드리죠. 그럴 때마다 할아버지는 다행이다. 또 속을 뻔했네 라고 안도하세요. 정말 다행스러운 변화예요. 하지만 아직도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사기에 속고 있어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나 가족과 소통이 잘 안 되는 어르신들은 더 위험해요. 사기범들도 이런 걸 노리고 있거든요. 가족들한테 말하지 마세요. 괜히 걱정 끼치지 말고 어르신께서 직접 해결하세요. 이런 말로 가족과의 소통을 차단하려고 해요. 그래서 가족들의 관심과 소통이 정말 중요해요. 평소에 자주 안부를 묻고 혹시 이상한 일은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어르신들께 이런 사기에 대해 미리 알려드리세요. 요즘 이런 사기가 있으니까 조심하세요라고 미리 경고해드리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돼요. 또한 편의점이나 은행에서도 고령자가 고액의 상품권을 사거나 이상한 송금을 하려고 하면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좋겠어요. 실제로 많은 편의점 사장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사기로부터 구해주고 있거든요. 할머니, 이거 사기 같은데 가족분께 연락해 보세요. 이 한마디가 수백만 원을 구해주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리고 국가에서도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해요.
해외에서 걸려오는 사기 전화를 차단하는 기술적 방법도 필요하고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시스템도 필요해요. 특히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금융교육이나 사기 예방 교육이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해요. 마지막으로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이런 비슷한 전화를 받으신 분이 있다면 즉시 끊고 해당 기관에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주변에 계신 어르신들께도 이런 내용을 꼭 알려주세요. 특히 부모님, 조부모님께 이 영상을 보여드리시거나 내용을 설명해 드리세요. 세금 체납으로 집이 압류됩니다. 이 한마디가 박종수 할아버지의 350만 원을 앗아갔습니다. 하지만 미리 알고 대비한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기예요. 우리 모두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조금 더 주의한다면 이런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공무원이 전화로 돈을 요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상품권으로 세금을 내는 방법도 절대 없습니다. 의심스러우면 즉시 끊고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그리고 가족과 상의하세요. 박종수 할아버지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